안녕하세요. 저는 전 남편과 오직 이혼을 하고 싶어 위자료도 포기하고 소송 끝에 전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한 직후 제 삶은 오로지 일뿐이었어요.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잇기 위해서 일에만 매달렸었죠. 하지만 어떠한 한 계기로 제 삶 자체가 바뀌게 되었어요. 어떤 계기로 제 삶 자체가 바뀌게 되었는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글을 적습니다. 저희 집은 종교가 없는 무교였어요. 친구들은 저처럼 무교인 친구도 있었고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친구가 자신의 교회에 행사가 있다며 저를 추도하게 되었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교회란 곳을 가게 되었어요. 처음 가본 교회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를 알게 해줬어요. 친구가 안내해준 자리에 앉은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목사님의 연설을 들었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어요. 제 주위에는 다들 노래를 따라 부르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중간중간 추임새도 넣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저 신기해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늘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크린 화면을 통해 영상이 흘러나왔고 그것을 본 주위 다른 사람들은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신앙심의 차이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 생소하게 다가왔어요. 왜 저것을 보고 울고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한참을 영상을 보고 또다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몇 번씩 반복을 하고 나서야 행사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친구는 저를 데리고 청년회라는 곳을 데리고 갔어요. 저희 나이대가 있는 곳은 청년회였는데 어느 방에 모여 같이 다과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유대관계가 돈독했고 저처럼 처음 온 사람들은 묻는 말에 대답만 할 뿐이었어요. 테이블 앞에 놓여있는 과자를 집어먹으면서도 이런 자리라면 따라오지 않았을 텐데 괜히 왔구나 싶었어요. 선물을 하나 들고 집에 돌아온 저는 재미있었냐는 어머니의 물음에 괜히 갔다라고 말을 하며 방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그랬으니까요.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주말마다 저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고 연락을 했고 처음 몇 번은 가족을 핑계로 피했어요. 가족여행을 간다든지 어머니가 교회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 친구에게는 미안했지만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괜히 따라 나섰다가 저번처럼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어색하게 있다가 올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몇 번의 저의 거절에도 그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끈질기게 저에게 연락을 했고 하는 수 없이 저는 그곳을 또 나가게 되었어요. 한번 갔던 곳이라 그런지 지난번보다는 덜 어색했어요. 그때 봤었던 사람들이 서로 먼저 다가와 인사를 했고 저 역시 아는 얼굴들이 있으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다가 솔로 파트를 부르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고 시원시원하게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에게 반하게 되었어요. 친구에게 물었더니 저희보다 나이가 2살이 많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을 지난번 청년의 모임 때에는 보지 못했었는데 저런 훈남이 이 교회에 있었다니 저는 교회에 다닐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친구의 말로는 그 사람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는 여자들도 꽤 있다고 했어요. 결국 저도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매주 빠짐없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매일 주말 아침마다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분주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성가대원을 뽑는다는 말에 저는 얼른 지원하게 되었고 그 사람과 함께 연습을 하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 군대를 가버렸고 저는 아버지의 발령으로 인해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저의 짝사랑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몇 년의 짝사랑 덕분인지 무교였던 저의 종교는 기독교가 되었고 성실하게 다니고 있었어요.
다른 지방으로 와서 예전에 다니고 있는 곳을 가기가 힘들어진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새로운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목사님도 젊으신 편이고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활기차고 여러 소모임으로 이루어져 서로 간에 너무나 친밀한 그런 것이었어요. 저 또한 한 소모임에 들어가 활동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공부를 하다가 힘이 들 때에는 그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저의 멘탈을 지켜준 사람들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신앙심이 더 깊어졌고, 저도 바쁘지만 될 수 있으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무료 급식소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중년의 여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분 역시 오랫동안 이곳을 다니신 분이었어요. 행사를 할 때마다 늘 보는 분이었어요. 남편 없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그분은 언제나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마주칠 때마다 저에게 환한 웃음으로 먼저 인사를 해주시고, 제가 힘든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어김없이 나타나 제 옆에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주시려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그분에게 저도 마음이 갔고, 저희는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가끔씩 같이 점심을 먹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그분과 친분을 쌓으며 몇 달이란 시간이 흘렀고, 교회를 간 주말 행사를 끝내고 그분이 점심을 같이 먹자며 저를 따로 불렀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분과 점심을 먹기 위해서 나섰어요. 교회 근처에 있는 월남쌈 가게로 간 저희는 샤브샤브를 주문했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게 먹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한 남자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그분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근처에 외근에 나왔다가 거래처 사장님과 점심을 먹으러 왔다고 말했어요. 그분의 소개로 저와 그 아들은 통성명을 하였고, 그 아들은 다시 자신의 테이블로 갔어요. 그분은 자신의 아들이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몇 달 동안 해외에 나가 있다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다음 주부터 매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며 같은 동갑이니 잘 지내보라고 말했어요. 자신과 친분이 있듯이 자신의 아들과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별뜻 없이 알겠다고 말을 했고, 그 뜻을 잘못 이해하셨는지 그 이후부터 그분은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와의 만남에 아들을 동행하는 일도 잦아졌고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희는 자주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까워졌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찼고 먼저 결혼한 친구들에게 들은 것도 많다 보니 사랑만을 생각하며 결혼을 하는 그런 부류는 아니었어요. 직업도 직업인지라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결정짓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시어머니 자리는 같은 교회를 다니며 매주 봐왔기에 인품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남편 역시 젊은 나이에 번듯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괜찮았어요. 한 가지 걸리는 것이 홀시어머니의 외동아들이라는 것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셔서 상관이 없었지만 제 친구들은 난리였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그런 자리는 피하라는 것이었어요. 홀시어머니는 아들을 남편과도 같이 생각한다며 며느리에게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마마보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몇몇 친구들의 생각으로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친구들도 들은 것이 있으니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않다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 저는 자연스레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고백을 받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던 저에게 친정어머니는 무엇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냐며 오히려 시부모님 두 분을 맞추는 것보다는 한 분을 맞추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며 좋은 점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저 역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기에
제가 보고 느낀 그대로만 믿기로 했고 남편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저희의 소식을 들으신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뛸 듯이 좋아하셨고 결혼도 빨리 하라고 아주 성하셨어요. 저희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결혼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며 둘의 결혼은 다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처음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고 얼마나 며느리로 삼고 싶었으면 하나 있는 아들과 결혼하길 바랬겠냐며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잘해주겠다며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며 축복해 주셨어요. 저희는 급하게 준비하느라 결혼식장을 대여할 수 없었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주례는 목사님이 해주셨고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자신은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도 싫어하고 간섭을 하는 것도 싫다며 각자 자신의 삶을 존중해주며 살자 하셨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연락이 없을 때에는 서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시어머니는 다른 친구들의 시어머니처럼 왜 안 오냐, 안부 전화는 왜 하지 않냐 이런 저런 걸로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저에게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따로 살았던 저희는 매주 주말 교회에서 시어머니를 만나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다였어요. 그마저도 시어머니가 다른 지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사기도 했어요. 결혼 전 홀 시어머니라서 고민했던 것이 다 부질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남편을 선택한 저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에 저는 제 결혼 생활에 만족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창 바쁜 일처리를 하고 있는데 친정어머니께 전화가 오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얘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를 하니?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아, 그래? 별건 아니고 이번 주말에 집으로 들어와. 왜요? 그날 김장 담으려고. 그러니 정서방이랑 와서 저녁 같이 먹자고. 네, 알겠어요, 어머니. 지금 좀 바빠서 주말에 봬요. 그래, 알겠다. 친정어머니와 급하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일에 몰두를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일이 더 많아져 집에까지 가자고 가는 날이 더 많아졌거든요. 일은 사무실에서만 하고 집에서는 오로지 휴식만 취하자는 것이 제 목표였는데 그것이 깨지기 시작했고 새벽까지 일을 하느라 잠을 깊이 푹 자지 못했더니 온몸이 피로하고 고단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일을 조금 줄이라고 말을 했지만 들어오는 일을 맡고 싶진 않았어요. 제 일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니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고 싶었거든요. 사업을 하는 남편 역시 본인 나름대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시간이 꽤 많은지 취미생활도 종종 하고 접대를 한다며 거래처 사장들과 골프를 치러 다녔대요. 다 사업과 연관된 것이라니 저는 그러려니 하고 지냈어요. 저희 부부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주말 까맣게 잊고 있다가 친정어머니의 연락으로 그날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것이 기억이 났고 저는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친정아버지는 정신을 어디에다가 팔고 다니길래 약속 시간 못 지키냐며 핀잔해 주셨어요. 친정어머니는 일도 많은 데다가 결혼해서 정서방도 챙기고 본인 살림도 살아야 하니 정신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을 하며 어서 들어오라고 말했어요. 식탁 위에는 뜨끈뜨끈한 수육이 먹기 좋은 크기로 도톰하게 썰어져 있었고 막 담은 김장김치가 세로로 쫙쫙 찢겨져 있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보자마자 배에서 꼬르륵거리고 군침이 돌았어요. 재빨리 식탁에 앉으니 친정어머니가 방금 뜸을 들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먼저 길게 찢겨진 김장김치를 맛보았어요. 저는 어느 집 김치를 먹어봐도 저희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어 김치만 계속해서 먹었더니 친정어머니는 수육과도 같이 먹으라며 하시며 기분 좋게 웃고 계셨어요. 남편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먹는 내내 맛있다고 표현을 했고 친정아버지와 약주를 나눠 마셨어요. 김치가 맛있어서 그런지 밥이 술술 들어간다며 밥 한 그릇을 뚝딱한 남편은 한 그릇을 더 달라고 말을 했고 친정어머니는 그 모습이 또 마음에 드셨는지 한방 웃음을 지으며 밥을 꾹꾹 눌러 담아 한 공기를 더 내왔어요. 보통 때보다 훨씬 많이 먹게 된 저는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후식으로 과일을 꺼내는 친정어머니에게 더 이상은 무리라며 말렸어요. 친정어머니는 배를 부여잡고 있는 저의 모습에 웃으며 저희가 먹을 김장김치 한 통, 그리고 시어머니께 맛보여드리라며 또 한 통을 담아주셨어요. 시어머니의 것까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괜히 친정어머니에게 죄송했어요. 일이 바빠서 김장할 때 하나도 도와드리지도 못했는데 저는 미리 준비해간 봉투를 고맙다는 표시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벌써 남편에게 받았다며 또 받아도 되냐고 웃으며 물으시는 친정부모님에게 남편은 자신이 드리는 것은 별개이니 마음껏 받으시라고 말씀드렸고 친정부모님은 그럼 이번에만 받겠다며 좋아하셨어요. 저희는 김장김치 2통을 차에 실어서 바로 시가로 넘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분들과 여행을 다녀오셔서 잠시 쉬고 계시다가 저희의 방문에 몸을 일으켰어요. 저는 친정에서 가져온 김장김치 한 통을 꺼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맛을 봐야겠다며 김치통 뚜껑을 열어 배춧잎 한 줄기를 쭉 찢어 입에 넣으시고는 오물오물 씹으셨어요. 아이고 만나다. 친정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시구나. 네, 맛있죠? 그래, 아주 내 입맛에 딱이야. 어쩜 이렇게 시원하니? 굴이랑 청각을 넣어서 그런가 봐요. 요 작은 통에 굴이 들어있으니 이걸 먼저 드시래요.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올 겨울은 다른 반찬 없이 이걸로 먹고 살아도 되겠어. 어머님, 저희도 따로 김장을 해요? 아니, 나 혼자 되고 식구가 둘 뿐이라 조금씩 사다 먹었지. 그러니 김장 걱정을 하지 마라. 김장하는 것도 며느리한테는 큰일이라고 하던데. 네, 안 그래도 친구들이 김장한다고 아주 난리들이에요. 결혼 잘했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밥이라도 좀 먹을 테야? 아니야. 친정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그럼 어여 들어가 쉬어라. 내일 또 다들 출근할 몸인데. 네, 그럼 쉬세요. 그래, 운전 조심하고. 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남편은 친정아버지와 약주한 것이 취한 것인지 식구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어요. 저는 친정어머니께 시어머니의 말을 전하고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지인 한 분과 함께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다른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테이블에 앉은 시어머니와 지인에게 사무장님이 음료수를 꺼내주었어요. 시어머니는 목이 타는지 음료수를 건네받자마자 뚜껑을 따서는 단숨에 마시고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지인에게 저를 소개시켜주며 어서 말을 하라며 며느리가 잘 이야기를 해줄 거라며 말을 했고 지인은 지금 이혼을 하면 자신이 얼마만큼 받을 수 있냐며 물어봤어요. 저는 이것저것 물어보고 확실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지인은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며 시어머니에게 부럽다고 말씀하셨고 시어머니는 또 궁금한 것이 생기거든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며 며느리가 알아서 잘해줄 거라는 말씀을 했고 저에게도 그렇게 해줄 거지 물으셨어요. 저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고맙다고 말을 하며 함께 지인과 수다를 떨며 사무실을 빠져나가셨어요. 저희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지인이 부탁하니 어쩔 수 없었겠지 싶어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시시때때 사무실로
연락도 없이 지인들을 데리고 왔었고 저를 아주 난처하게 했어요. 시어머니의 안면이 있으니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싫은 티를 낼 수도 없었어요. 여러 번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자 저는 제 일정이 꼬이기도 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 퇴근을 한 날 시가에 들리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온다는 소식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저녁을 차려놓으셨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이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며 늦게까지 일한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식탁에 앉았어요. 잡채며 갈비찜이며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담겨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밥그릇 위로 갈비찜 하나를 얹어주며 식기 전에 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주신 갈비찜을 먹었어요. 달짝지근하니 너무 맛있었어요. 한참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온다는 소리에 남편에게도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남편이 없을 때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들린다는 것이었는데 상황이 꼬여버렸어요. 남편은 식탁 위에 음식을 보자마자 누구 집 잔치상이냐며 맛있겠다며 밥을 빨리 달라고 말하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밥 한 공기를 가득 담아 남편 자리에 놓았어요. 남편은 걸신이 걸린 것처럼 허겁지겁 급하게 먹었고 그런 남편을 보던 시어머니는 평소에 밥 하나 못 얻어먹고 사는 것처럼 왜 이리 급하게 먹냐며 체한다고 천천히 먹으라고 말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저는 괜히 저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 눈치가 보였어요. 사실 제가 집에서는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인지 그 말이 저에게는 가시처럼 들렸어요. 식사를 다 마친 저희는 TV를 보며 과일과 차를 마셨어요. 제가 사과를 깎고 있으니 시어머니께서 보고 있으니 불안해서 안 되겠다며 본인이 과도를 가져가 사과를 깎아 접시 위에 먹기 좋게 담았어요. 포크로 사과 하나를 집어주며 자신이 아는 지인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 이번에 아주 잘 되었다며 맛을 보라고 하셨어요. 꿀사과라 그런지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을 꺼냈어요. 며칠 전에 같이 갔던 초등학교 동창 말이다. 네. 걔가 끝내는 이혼을 하고 싶다는데 어쩌면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 그분에게 제 사무실로 오시라고 그러세요. 왔다 갔다 번거롭게 그냥 전화로 좀 알려줘봐.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요. 이것저것 알아도 배야 하고. 그러니? 걔가 바빠서 시간이 될라나? 저기요 어머님. 먼저 말씀을 꺼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 말해봐라. 어머님, 지인들과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거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실 때에는 미리 연락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일정도 있는데 어머니께서 연락도 없이 불쑥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달라고 하니 저도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 책상에 가만 앉아서 서류만 깔짝깔짝 대고 있어서 바쁜 줄 몰랐구나. 어머님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저 나름 바빠요. 그래,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그렇게 바쁜 며느리 시간에 뺏었으니? 오냐, 앞으로는 자제하마.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아니다. 똑똑한 이가 틀린 말을 하겠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을 하기가... 나도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쯤이면 다 알아들었으니 그만하자꾸나. 시간이 많이 늦었구나. 얼들 돌아가 봐라.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기분이 언짢으셨는지 정색을 하셨고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표정과 말투로 말을 하셨어요. 저는 기분이 찝찝했지만 언제라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였기에 잘 매듭만 지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가에서 나오는 길에 남편은 노인네가 며느리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대충 봐주면 될 것이지 꼭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하냐고 말을 하며 자신의 차를 타고 쌩하니 가버렸어요. 저는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대화를 하자며 TV를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잘 보고 있는 TV를 왜 끄냐며 기분 나빠했고 저는 아까 내가 한 행동이 뭐가 잘못된 거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데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며 따져 물었어요. 남편은 며느리 예쁘다고 간이며 쓸기며 다 빼주듯이 하는 양반 기분 좀 좋게 해드리면 안 되겠는 거였냐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해줘야 되냐며 그곳은 일터지 이 사람 저 사람 드나드는 놀이터가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또 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궁시렁거렸고 서로 말꼬리만 잡을 뿐 대화에 진전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만하자고 말을 했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 역시 답답한지 밖으로 나갔어요. 그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고 저 역시 시어머니와 거리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무리 좋아도 시자는 시자라는 친구의 말이 떠올랐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셨고 서류를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저의 말에 시어머니는 이제부터 저희더러 갚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뜬금없는 소리에 서류를 보았고 시어머니 집 담보로 대출금을 받았고 매월 얼마씩 납입해야 된다는 서류였어요. 저는 이것을 왜 저에게 주냐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사업을 할 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을 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도와준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자신이 원금과 이자를 갚았지만 이제는 둘이 버니 둘이서 갚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자신도 다른 친구들처럼 용돈을 받아야겠다며 용돈을 달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자식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아직까지 자식 빚 갚고 있는 건 나밖에 없다라며 싸늘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울선 알겠다고 말을 하며 서류를 가방에 넣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이윽고 남편이 들어왔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받은 서류를 남편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뭐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이걸로 당신이 가지고 있냐고 물었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남편에게 전달을 했어요. 남편은 그러게 왜 가만히 있는 어머니를 건드려서 이렇게 만드냐며 투덜거렸어요.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 목돈이 필요해 어머님이 집 담보를 빌려주신 거라며 사업이 다시 잘 되면 싹 다 갚아드리기로 했는데 아직 여의치가 않다고 말했어요. 저는 왜 결혼 전에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고 말을 했고 남편은 자신이 갚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이 조금 더 안정이 되면 그때 해결을 할 테니 저더러 대신 갚아달라고 말을 했어요. 저 말을 들으며 얼마나 화가 나던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업을 하던 남편은 알고 봤더니 겉만 번지르르 했지 빚이 너무 많았고 폐업을 하며 빚더미에 더 앉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남편은 버는 족족 나갈 거 다 나가고 남는 것이 없었어요. 그 상황에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시어머니 집 대출금이며 용돈까지 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저도 꽤 잘 벌고 있어서 크게 걱정 없이 해결을 할 수 있었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잘 번다는 보장이 없으니 앞날이 막막했어요. 그런 생활이 지속이 되자 저는 점점 더 힘이 들었어요. 남편의 사업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제가 모았던 돈마저도 남편의 사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용돈이 적다며 더 올려달라고 말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동안 남편의 빚을 갚아주고 계셨다니 그걸로 퉁치자는 생각으로 군말 없이 달라는 대로 보내주었어요. 요즘엔 일을 해도 즐겁지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보다는 홀로 있는 시간이 더 좋았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으니 누구를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게 되었어요.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가 쌓여있는 상태였던 저는 점심 식사를 하고 사무실에 홀로 눈을 붙이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떠보니 몇 명의 남자들이 저를 찾아왔고 남편의 이름을 말하며 자신들의 돈을 갚으라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저는 놀란 가슴에 진정을 시키며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런 거냐며 차근차근 말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남편이 자신에게 돈을 빌리면서 저를 팔았다고 했어요. 돈을 꼭 갚을 거지만 만에 하나 자신이 못 갚더라도 아내가 변호사인데 무엇을 걱정이냐며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했고, 몇 달간 이자를 잘 갚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주지 않는다며 원금까지 다 내어놓으라며 언성을 높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확인을 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며 연락처를 받았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사무실에 저밖에 없어서 다행이지 다른 직원들과 같이 있었더라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질 않았고, 저는 서둘러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회사에 도착한 저는 남편을 찾았지만 남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잠시 기다렸고, 이윽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다니냐며 화를 냈어요. 당황한 남편은 창문으로 다른 직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직원들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냐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제 팔을 잡고 있는 남편의 팔을 뿌리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을 하라고. 그제서야 남편은 제가 무슨 일로 왔다는 것을 눈치를 챘는지 너무 급해서 개인 돈을 빌렸지만 요즘 자금 사정이 계속 안 좋아져서 이자를 낼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말만 그렇게 했지 정말 그 사람들이 저에게까지 갈 줄 몰랐다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독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사업을 하려면 자기 분수껏 할 것이지 왜 남의 이름까지 들먹이냐고 말을 했고, 남편은 처음에 자신이 부탁을 했을 때에는 거절하던 사람이 당신 직업이 됐더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보고 그 뒤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하게 됐다며 부부 사이에 너무 그렇게 냉정하게 선을 긋지 말라며 서로 잘 살아야 좋은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 바라는 정말 나쁜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절대로 갚아줄 수 없다며 딱 잘라 말했어요. 남편은 알았다며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하며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저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빈털터리일 줄이야. 나이 찰 대로 다 차서 이리저리 재다가 결국 결혼할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다니 제 눈을 제가 찌른 거죠. 저는 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당장이라도 들어가 머리카락을 잔뜩 움켜쥐고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의 눈까지 신경을 써야 했던 저는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그 사람들은 저를 찾아왔고, 저는 남편에게 빌렸으니 남편을 만나 해결하라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지금 어디에 숨었는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며 당장 갚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급한 대로 그 사람들의 빚을 먼저 갚아주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남편의 사업은 점점 더 안 좋아져 빚만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나게 되었고, 다른 빚을 먼저 갚다 보니 시어머니의 집 담보 대출금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집까지도 넘어가게 되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확실하게 틀어지게 되었어요. 일도 일이지만 정신을 못 차리는 남편 때문에 하루하루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시어머니조차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드니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사느니 이혼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혼해.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아.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당신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나한테 믿음을 준 적이 있었어? 이제는 나도 지쳤어. 하는 데까지 해봤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주위에 물어봐라. 돈 때문에 안 싸우는 집이 있는지. 우리는 차원이 다르잖아. 우리 집도 똑같아. 같이 이겨내야지. 좋을 때만 부부야? 힘들 때에도 같이 견뎌내고 이겨내는 게 부부 아니야? 말은 언제나 청산 유수지.
난 내 마음 결정했으니까 당신도 따라줘. 아니? 난 절대로 이혼 못해. 저의 말에 남편은 절대로 이혼은 해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나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까지 없으면 자신의 빚을 갚아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돈 나올 구석이 없는 남편에게 위자료 받을 것도 없이 이혼만을 원했고, 긴 소송 끝에 어렵게 남편과 이혼을 했고, 인생에 똥 한 번 밟았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잇기 위해 일에만 치여 살다 보니 저는 웃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어느새 제 삶은 일만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온 한 여자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그 여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사무장님이 주신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그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저희 눈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물었고, 그 여자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조심스레 말을 했어요. 자신은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집에서 내조를 하며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불평불만 없이 일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바람과 시어머니의 폭언과 구박뿐이었다고 말했어요. 우울증까지 오게 된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결혼 후로는 자존감까지 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이대로는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기가 힘이 들어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와 시어머니에게 받았다는 폭언과 구박을 증명할 것이 있냐고 물었고, 그 여자는 가방에서 조심스레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저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것은 없고 모텔 앞에서 남편과 내연녀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찍은 사진이라며 이 사진으로는 안 되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이런 사진보다는 모텔 안에서 둘이 같이 뒹굴고 있는 사진을 찍는 것이 좋다며 때를 기다리자고 말을 하면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사진을 보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와 이혼을 하기 싫다며 저를 고생시킨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두 분 다 초혼이냐고 물었고, 그 여자는 자신은 채혼이고 남편은 초혼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자신을 반대했었는데, 남편의 설득으로 겨우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결혼을 한 이유로 지금까지 시집살이를 시키며 자신을 그렇게 구박을 하고 가슴에 상처가 되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말을 했어요. 그 여자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여전히 뻔뻔스럽게 살고 있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어쩐 사람이 변함이 없는지 예전에 저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저는 너무 웃겨서 소리까지 터져나왔어요. 제 웃음에 의아한 그 여자는 저를 멀뚱히 쳐다보았고, 저는 이내 죄송하다고 말을 하며 웃음을 멈췄어요. 이놈은 내가 제일 잘 알죠. 네? 제 남편을 아세요? 네, 그쪽보다 제가 훨씬 더 잘할걸요? 저는 그 여자에게 남편이 초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며 남편의 전 아내가 저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 여자는 깜짝 놀란 듯 잠시 멍하게 앉아있더니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자신의 아들도 재혼이면서 자신이 재혼이라고 구박을 하던 시어머니의 욕을 하며 대성통곡을 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티슈를 건네며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저는 혼인 취소와 정신적, 재산적 보상은 물론이고 예물이며 혼수를 할 때 들어간 비용까지 싹 다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여자는 만족을 했어요. 저는 그 여자로 인해 제 인생의 오점인 전 남편의 복수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번에도 남편은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았고 그 여자는 소송을 시작했고 저는 제가 약속한 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 여자가 받은 위자료가 꼭 제가 받은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이제야 제 마음속에 있던 전 남편의 기억이 깨끗이 씻겨져 내려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는 일마다 재미있었고 인생이 즐거웠어요. 마음이 그렇다 보니 일에만 치여서 살았던 때와 다르게 다시 웃음이 많아지게 되었고 일뿐만 아니라 제 삶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동종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더 배려하고 이해를 하며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저처럼 행복하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